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81강입니다. 유닛 81이고요. 간접 의문문 첫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접 의문문은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많고 살짝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세하고 깔끔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집중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간접 의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직접 의문문도 아셔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직접 의문문을 알고 계신 상태입니다. 내용을 볼게요. 직접 의문문이란 질문을 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의문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오신 바로 그것이 직접 의문문인데요. 간접 의문문과 비교하기 위해서 의문문 앞에 직접이란 말을 붙여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Who is she? 그녀는 누구인가요? How much is it? 그것은 얼마인가요? What are you doing now?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 세 문장을 보자마자 의문문이라는 거 바로 아셨을 것이고요. 의미 파악도 바로 되셨을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각각의 의문문 자체가 하나의 문장씩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이라고도 부르는구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 간접 의문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직접 의문문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것일 텐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바뀌게 될까요?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 간접 의문문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문장의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간다고요? 명사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요. 그렇습니다. 2번을 보시면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로 문장에서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간접 의문문이 되는 것이고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원래 명사가 하는 일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학과정에서는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간접 의문문을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왜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3번을 볼게요. 직접 의문문, 다시 말해서 곧바로 질문하는 것은 상대에게 무례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 다시 말해서 우회적으로 질문하는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에게 공손함과 예의를 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어민들 입장에선 이러한 차이를 느끼나 봐요. 우리가요 갑자기 질문을 훅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한 방식으로 질문한 상대를 살짝 무례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덜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질문한 상대를 나에게 공손함과 예의를 표현하면서 질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서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을 비교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예문을 통해서 그 느낌의 차이를 느껴보시도록 하죠. 자, 먼저 who is she 방금 전에 보셨던 직접 의문문이 보이네요.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의문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인가요? 그런데 이러한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쏙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죠. 간접 의문문이 되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보시게 되면 Do you know? 당신은 아시나요? Who she is?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누구인가요? 라고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보다 그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우회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조금 더 공손함과 예의를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who is she가 who she is로 순서가 어순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볍게 느낌만 보세요. 두 번째 문장. How much is it? 그것은 얼마인가요? 라는 의문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요.
의문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 직접 의문문이 되겠어요. 이러한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죠. 간접 의문문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보시게 되면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이 얼마인가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회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조금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를 수 있다. 그런데 How much is의 순서가 How much it is로 바뀌어 있는 상태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now?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직접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간접 의문문이 되었을 것이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나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보시면 What are you doing now?에서 What you are doing now?로 바뀌어 있어요. 어순이 바뀌어 있고요. 게다가 문장부도 바뀌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가볍게 느낌만 봤는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서 간접 의문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름만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순과 문장 부호도 바뀐다는 이런 느낌이 납니다. 사실은 이게 간접 의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갈게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나와 있네요. 일단 내용을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문문은, 이때 의문문은 직접 의문만 합니다. 의문문은 의문사 포함 여부에 따라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 있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가 가장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동사 주어의 순서가 되고 물음표가 붙습니다.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동사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큰 틀에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를 바꿔주고 물음표를 붙이죠. 그런데 의문사가 있는 경우라면 의문사를 맨 앞에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순서가 기본 순서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이번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에는요.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동사와 주어의 순서만 바꿔주면 큰 틀에서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동사, 주어의 이런 순서를 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문, 즉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 집중하세요. 두 가지가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요?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가 되면 두 가지가 바뀌어요. 첫 번째, 이름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고요. 어순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 어순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바로 간접 의문문의 핵심이에요. 먼저 의문사를 포함하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 순서일 겁니다. 간단하게 의, 동, 주로 해볼게요. 그런데 이러한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첫 번째, 이름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고 두 번째, 어순이 바뀌는데 어순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 주, 동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아요. 의, 동, 주에서 의, 주, 동으로 바뀐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볼게요. 만약에 의문사가 없는 경우라면 동사, 주어의 어순일 텐데 이 아이가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간접 의문문. 두 번째, 어순이 바뀌는데 동사, 주어가 의문사가 없으니까 의문사 대신에 if 또는 whether를 넣어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는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게다가 if나 whether를 살펴본 상태입니다. 그 개념이 비슷하게 또 적용이 되고 활용이 될 거예요. 다시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동사, 주어의 순서일 텐데 얘가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고 어순이 의문사 대신에 if 또는 whether를 넣어준 상태에서 주어 동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Do you know? 라는 의문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뒤에 What is your father doing? 이라는 의문문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문문을 첫 번째 의문문에다가 쏙 집어 넣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의문문을 볼게요. 의문사, 동사, 주어. 그런데 동사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 형태로 되어 있군요. 어쨌든 의문사, 동사, 주어의 의문문입니다.
너의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시니? 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 자체만으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죠. 직접 의문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이름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고요. 두 번째, 어순이 기본적으로 의, 주, 동으로 바뀔 텐데 만약에 의문사가 없으면 if 또는 whether 주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겠죠. 의문사 있네요.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로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do you know what your father is doing? 가볍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의문사, 얘가 주어, 그리고 동사의 순서가 딱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파악해 볼게요. Do you know? 너는 아니 너의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너 알아? 너 아빠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쏙 들어가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그 뒤에 Can you play the piano? 라는 의문문이 보이네요. 이 의문문을 앞에 있는 문장에 집어넣으라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Can you play the piano? 라는 의문문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접 의문문이에요. 이러한 직접 의문문을 I want to know 라는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는 순간 이름이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고 어순이 의, 동, 주에서 의, 주, 동으로 바뀌겠죠. 의문사가 없다면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 쓰는 건 다 똑같은 상태고요. 보시면 의문사 있나요? 없나요? 의문사 없죠. 그러면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 넣어주시면 되겠고 조동사를 원래 자리인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I want to know if 또는 whether 넣으시고요. You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된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왜 물음표가 마침표가 된 거죠? 잘 보세요. 이 직접 의문문이 I want to know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간 거죠. 얘가 얘네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네 집의 원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를 붙여준다는 거 요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은 좀 감만 잡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의미 파악해 볼게요.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대요. 여기는 인지의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I가 주어, want가 동사, wan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쓰여 있는 상태고요. 이 투부정사에 사용된 know라는 타동사가 이렇게 간접 의문문을 목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변화한다는 걸 가볍게 본 상태인데요. 이거를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3번 간접 의문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1번 가장 먼저 하실 일, 여러분들의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의문사가 있다면 의, 주, 동의 순서로 바꿔서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의문사가 없다면 의문사 대신에 if 또는 whether 둘 중에 하나 넣어주시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맞춰서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의문문에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반드시 동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동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비동사인 경우에는요. 비동사와 주어의 자리만 싹 바꿔주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두 번째, 조동사가 포함된 경우라면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끝납니다. 즉 그렇다면 비동사나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동사 또는 조동사를 주어와 자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번입니다. 만약에 주어 앞에 do, does, did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do는 그냥 삭제만 하시면 돼요. do는 그냥 삭제만 하시면 됩니다. does의 경우에는요. does를 삭제하고 주어 다음에 있는 일반 동사를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바꿔준대요. 일단 내용 끝까지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did가 있는 경우라면 did를 삭제하고 주어 다음에 있는 일반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일단 do, does, did가 있는 상태라면 매우 조심해 주세요.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do, does, did는 일단 다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do는 그냥 삭제만 하시면 되고요. does와 did는 삭제를 하긴 하되
does와 did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 뒤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에 전해주고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does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뭘까요? 뒤를 보시면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따라 does가 있으면 does는 삭제를 하되 3인칭 단수 현재라는 정보를 그 뒤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에 싹 주고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did는요. 얘도 역시 삭제를 합니다. 근데 did가 갖고 있는 정보를 뒤에 있는 일반 동사에 주고 삭제한다고 그랬죠. did가 갖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얘는 과거라는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따라서 did는 삭제를 하되 과거라는 정보를 그 뒤에는 일반 동사에 건네준다. do는 삭제만 하면 된다. does는 삭제하고 주어 다음에는 일반 동사를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바꾼다. did는 삭제를 한다. 대신 주어 다음에 있는 일반 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꾼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문장 부호는 첫 번째 문장의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 직접 의문문이 쏙 들어가는 그 문장의 문장 부호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글로 우리가 살펴본 상태입니다. 직접 또 연습을 해봐야지 여러분 것이 되겠죠. 예문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I want to know, 나는 알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When is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라는 의문문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 넣으라는 거죠. 그 순간 이름이 간접 의문문, 어순이 의, 동, 주에서 의, 주, 동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간접 의문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실 일,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겠고요. 두 번째, 동사를 보시고 마지막에 문장 보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의문사가 있네요. 게다가 동사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주어하고 이렇게 자리만 바꿔준 상태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 직접 의문문이 I want to know라는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 집의 원칙을 따른다고요. 그래서 마침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I want to know when your birthday is가 되겠죠. 이렇게 간접 의문문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일이 언제인지. 그런데 한국인들이 왜 이런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될까요? 우리 의문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 동, 주, 의문사가 없으면 동사, 주어의 순서를 워낙 많이 연습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서 간접 의문문이 되게 되면 입에 밴 그리고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의, 동, 주 아니면 동사의 주어로 연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문문 하나 있고요. What should I do?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는 의문문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러한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 넣으라고 하죠. 두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이름이 간접 의문문. 어순이 의, 동, 주에서 의, 주, 동으로 바뀐다는 거.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이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직접 의문문인 거 어떻게 알죠?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What should I do?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괜찮죠? 이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간다. 간접 의문문 의주동. 됐나요? 자, 의문사 있는지를 볼게요. 의문사 여기 보이네요. 게다가 조동사가 있고 주어 일반 동사의 원형이 있는 상태니까 이 조동사를 주어와 자리만 바꿔주면 되는 상태죠. 그러면 what I should do로 만들어서 can you tell me의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이렇게 되겠죠.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do? 발음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을까요? 워낙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기 쉬우나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 자, tell이라는 동사의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상태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He asked me,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Where did Jenny eat lunch? 제니가 어디에서 점심을 먹었습니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직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이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라. 두 가지 바뀌네요. 이름이 간접 의문문. 어순이 의, 동, 주에서 의, 주, 동으로. 가장 먼저 하실 일, 의문사가 있는지를 보세요. 의문사가 있네요. 자, 이거 집중하세요. 주어 앞에 did가 있는 상태입니다. do, does, did. 제가 do, does라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네요.
두더지는 삭제입니다. 두더지는 땅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런데 두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고 삭제만 하면 되고, 더즈는 삭제를 하되 3인칭 단수 현재를 그 뒤에 있는 일반 동사에 주고 가고요. did의 경우에는 삭제를 하되 과거를 주고 간다고 했습니다. 얘는 삭제하고 과거를 과거를 요로 주고 가는 거니까 얘는 ate가 되겠네요. 그래서 he asked me where Jenny ate lunch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1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 집의 법칙을 따라서 마침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제니가 어디에서 점심을 먹었는지 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asked 동사가 있고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I wonder, can you help me? 나는 궁금합니다 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그 뒤에 직접 의문문이 보이죠? 자, 이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라. 간접 의문문, 의주동 떠오르시면 되겠죠. 간접 의문문, 의주동. 간접 의문문, 의주동. 간단하게 이 포인트만 딱 잡고 계셔도 괜찮을 거예요. 가장 먼저 의문사 있는지 봤더니 의문사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의문사 대신에 if 또는 whether를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쓰실 때는요. whether 쓰다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if를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조동사를 주어 다음으로 이렇게 보내서 주어와 조동사의 순서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I wonder if 또는 whether you can help me 이런 문장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 파악하게 되면 나는 궁금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궁금하대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한 내용과도 충분히 연결 지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됐어요. 자, 팁 하나만 살펴보고 이제 문제 풀도록 하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확인하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금 전까지 보셨던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서술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트인데요. 이 간접 의문문이 객관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만약에 동사 다음에 의문사 또는 if 또는 whether가 있는 경우에는요. 간접 의문문을 강하게 의심하시고 어순을 확인합니다. 결국 어순이라는 건 뭐예요? 의, 주, 동 또는 if 또는 whether 주어 동사 파트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 좀 보도록 하죠. Do you know what is your father doing? 이 문장 어떤가요? 너는 아니 너의 아빠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뭐 읽다 보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Do you know what is your father doing?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다음에 의문사가 있거나 아니면 if 또는 whether가 있으면 일단 간접 의문문을 강하게 의심하시고 의주동 순서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사 다음에 의문사가 있어요. 그러면 의주동 확인해야 되는데 의동주로 되어 있죠. 아, 이거 틀린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야 하는 상태죠. 그래서 Do you know what your father is doing? 이렇게 되어 맞는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하면 동사 뒤에 의문사가 있어요. 그러면 간접 의문문 강하게 의심하시고 의주동 확인해야겠죠. 의주동 맞네. 그래서 이게 맞는 문장이고 이게 틀린 문장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 이러한 문장이 주어지잖아요. 그럼 이 문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판단하는 방법을 그래도 가볍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만약에 동사의 뒤에 의문사나 if나 whether가 보이면 간접 의문문을 강하게 의심하시고 의주동 순서 확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 풀도록 하죠. A번입니다. 사실 A번 문제밖에 없고요. 12문제가 있는데 이거 12문장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똑같은 패턴 되겠습니다. 1번. Do you know? 라는 의문문이 있네요. 너는 아니 where did Tom buy it? 탐이 그것을 어디서 샀니? 자,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간접 의문문 의주동 연결하시면 되겠죠. 먼저 의문사가 있는지를 봤더니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did가 있죠. did는 삭제하고 과거를 여기에 주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가 but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여기 문장으로 따라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Do you know where Tom bought it? 이런 문장이 됩니다. 너는 아니 어디에서 탐이 그것을 샀는지. 2번. I wonder 나는 궁금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Did you come to the party? 너 파티에 왔었니? 라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주동.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의문사가 있는지 봤더니 의문사가 없네요. if 또는 whether 써주시면 되겠고 did가 있으니까 did는 삭제를 하고 과거를 얘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came이 되겠네요.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문장 부호는 마침표를 쓰는 거지 물음표를 쓰는 거 아닙니다. I wonder if 또는 whether you came to the party. 그리고 마침표. 나는 궁금하다. 네가 파티에 왔었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거죠. 3번.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문이 하나가 있군요. Is there a bank near here? 이 근처에 은행이 있습니까? 라는 직접 의문문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주동 가야겠죠. 자, 의문사가 있는지 볼게요. 의문사가 없습니다. 그럼 if나 whether 둘 중에 하나 써주시고요. 잘 보세요. 만약에 is there의 순서가 되어 있다면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is there, 그러니까 비동사 there의 순서라면 there와 비동사의 순서만 바꿔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can you tell me if 또는 whether there is a bank near here가 될 것이고요. 얘가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에 문장부 따라서 물음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근처에 은행이 있는지. 좋습니다. 4번 I don't know. 저는 모르겠습니다. Why was she late for school? 왜 그녀가 학교에 늦었나요? 자, 의문사를 포함한 의문문을 직접 의문문이 되겠죠.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의문문 자체가 그냥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고 있어요.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으라고 하는 순간 이름이 간접 의문문. 어순이 의동주에서 의주동으로. 그걸 제가 이제부터는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이렇게 딱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문사가 있는지 볼게요. 의문사 있네요. 자, 동사가 비동사니까 주어와 자리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장 부호는 여길 걸 따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I don't know why she was late for school. 저는 모릅니다. 왜 그녀가 학교에 늦었는지. 5번. She asked. 그녀는 물었습니다. Had he seen the new movie? 자, 그가 그 새 영화를 봤나요? 의문문이긴 한데 had 주어 PP입니다. 아, 과거 완료가 되어 있군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어요. 간접 의문문 의주동이 되겠죠. 의문사는 없으니까 if 또는 whether를 쓰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네요. 자, have, has, had가 PP와 연결되어서 완료를 만들어낼 때 have, has, had는 일종의 조동사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had는 조동사의 개념으로 보시고 주어와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 되겠네요. She asked if 또는 whether he had seen the new movie. 괜찮을까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가 그 새 영화를 봤는지 물었다는 거죠. 문장의 동사가 과거이고요. if 또는 whether 절의 동사가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얘는 과거에 일어난 일, 얘는 그거보다 더 이전 과거에 일어난 일로 보시면 되겠죠. 6번 Please tell m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저에게 말해주세요. What does she want? 그녀가 무엇을 원하나요? 직접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문장 속으로 쏙 들어가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가 있네요. 자, 두 번째 동사를 보셔야 되는데 does가 있습니다. does는 삭제하고 3인칭 단수 현재를 여기다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wants가 되겠죠.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얘가 1로 들어가는 거니까 문장 부호는 마침표를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please tell me what she wants.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7번입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Where does he live? 그가 어디에 사나요?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가 있고요. does 있네요. does는 삭제를 하되 3인칭 단수 현재를 여기에 주고 가는 거니까 s가 붙습니다. 문장 부호는 마침표. I don't know where he lives. 나는 모릅니다. 그가 어디에 사는지를. 8번.
Do you know? 아시나요? When does the movie start? 언제 영화가 시작하나요?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 있고 does가 있으니까 삭제를 하되 3인칭 단수 현재는 요로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starts가 되겠네요. 문장 보는 물음표가 되겠습니다. Do you know when the movie starts? 아시나요? 영화가 언제 시작하는지를 9번 I want to know. 저는 알고 싶습니다. Have you found your smartphone? 당신의 스마트폰을 찾았나요? 자,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집어넣는 순간 간접 의문문 의지도 이제 귀에 딱지가 생기겠죠. 그런데 보니까 의문사가 없고 Have you found입니다. 현재 완료네요. 그러면 이 아이를 주어 다음으로 이렇게 싹 옮겨만 주시면 되겠죠. 조동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I want to know if 또는 whether you have found your smartphone. 저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스마트폰을 찾은 상태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자, 10번. I wonder. 저는 궁금합니다. Does your mom like Mexican food? 당신의 엄마가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나요?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간접 의문문 의주동. 그런데 의문사는 없고 does가 있네요. 삭제를 하되 3인칭 단수 현재를 여기다가 주고 가는 거니까 얘는 likes가 되면 되겠죠. 문장 보어는 마침표. I wonder if 또는 whether your mom likes Mexican food.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의 엄마가 멕시코 음식을 좋아하는지. 11번 I don't know. 저는 모릅니다. What does she want for her birthday? 그녀가 무엇을 원하죠? 그녀의 생일 선물로. 자, 직접 의문문을 다른 문장 속으로 쏙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가 있네요. 자, 동사를 봤더니 does가 또 반짝반짝 되고 있습니다. 삭제, 3인칭 단수 현재를 여기다 주니까 want가 되면 되겠죠. 문장 부호는 마침표. I don't know what she wants for her birthday. 저는 모릅니다. 그녀가 생일 선물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만 더 하죠. Can you tell me?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Why did he decide to quit his job? 왜 그가 결정을 했나요? 그의 직업을 그만두기로 라고 돼 있어요. 자, 직접 의문문이 다른 문장 속으로 쏙 간접 의문문 의주동. 의문사 있고요. did가 보이네요. 삭제하고 과거를 여기다가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럼 decided가 되겠죠. 그럼 Can you tell me why he decided to quit his job?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왜 그가 그의 직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는지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접 의문문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잘 정리가 되셨다면요. 다음 시간에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할 만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 내용 막 완전 뒤죽박죽 돼가지고 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습을 잘 하셔야겠죠. 다음 시간 82강 되겠습니다. 유닛 82 간접 의문문 두 번째 시간으로 조금 난이도 있는 간접 의문문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제가 이렇게 겁을 주면 실제로 별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